입니다. 몰이죠. 몰 맞나? 여기가 여기부터 이제 진정한 좀 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몰을 쌤이랑 한번 들었던 분들 있을 텐데 이게 한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사실 이게 내신 들어가면 굉장히 그 수준 높게 문제가 나올 거여서. 근데 아무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약간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중요한 것들을 좀 짚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14쪽이고요. 몰이라는 게 나오는데 책 보지 말고 그냥 쌤 설명을 열심히 들어주시면 돼요. 요게 더 훨씬 쉬우니까. 자, 몰이 뭐냐면 이런 거야. 화학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질들을 연구하는 과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 교실 안에는 헌주야, 산소 기체가 몇 개 있죠? 눈 감고 있는 것 같은데? 뜬 거야, 감은 거야, 뭐야? 이 교실 안에는 산소 기체가 몇 개 있죠? 답할 수 있는 사람. 유연아, 이 교실 안에 산소 기체 몇 개 있어요? 모르죠? 왜 모르지? 산소 기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못 세죠? 너무 많기도 하고 안 보이죠. 작아가지고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보여요. 맞죠? 이거 너무 작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거야. 맞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의 물리량을 측정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 교실 안에는 산소가 몇 개 있냐, 또는 몇 그램 있냐, 또는 부피가 어떻게 되냐, 이런 물리량들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학자들은 새로운 단위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몰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질들의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것들을 이제 좀 통할 거냐면 딱 요렇게 세 개예요. 개수 맞나?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부피가 있어. 맞지? 요렇게 있을 때 이 개수, 질량,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작은 미시의 물질들은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친구를 통할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를 통할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몰은 단위로는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그냥 MOL 이렇게 적으면 돼요. 몰. 괜찮나? 개수는 단위가 뭐예요? 개죠. 몇 개. 맞나? 질량은요? g이죠. 맞나? 킬로그램, 그램. 부피는요? 리터입니다. 괜찮나요? 표준 단위죠.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 개수랑 몰은 왔다 갔다 할 때 뭘 쓴다? 뭐야? 무슨 소리야? 오케이. 자, 개수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뭘 쓴다? 아보가드로 수라는 걸 씁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몰에서 개수로 갈 때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를 약자로 NA 이렇게 적거든요. 맞나? 여기 이제 아보가드로 수라는 거야. 넘버 아보가드로. 맞나? 그래서 라지 A로 써야 돼요. 스몰 A로 쓰면 어떻게 돼? 나트륨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라지 A로 써야 돼. 그래서 몰에서 개수로 갈 때는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개수에서 몰 올 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 하면 되는 거야. 맞나? 오케이. 자,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첫 번째, 몰과 개수 사이의 관계다. 맞나? 몰이 있고 개수가 있어. 아까 왔다 갔다 할 때 뭐 쓴다고? 그렇지,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죠? 외우고 계신 분? 그렇죠.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인데요. 여기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고, 아보가드로 수는요, 아보가드로라는 화학자가 만든 거죠. 수는 얼마냐면
6.02 곱하기 10의 얼마? 23승입니다. 괜찮나? 그러니까 이거 이제 0을 이 소수점을 뒤로 23칸 쫙 옮겨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됐냐면 6020 해라는 단위 압니까, 여러분들? 만, 억, 그다음 뭐야? 조, 그다음은 경, 그다음이 해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는 매우 큰 수예요, 맞죠? 쌤 재산이 요 정도 되면은 일 안 해도 되겠죠, 맞지?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면 만약에 재산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건 일종의 그런 거 아닐까? 약간 그 여러분들 그 나라 아나? 베네수엘라 알아요? 짐바브웨니 베네수엘라 어딘지 모르겠어. 그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극심화돼 가지고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 그냥 나락을 가는 경우 있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 정도 돈 가지고는 못 먹고 살겠죠? 잠 깼니? 좋습니다. 6020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야, 상수야? 상수예요. 고정된 값이야. 그치? 이 친구는 고정된 값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요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잖아, 여러분들. 1몰은 몇 개입니까? 그치? 1몰은 몇 개냐라고 물으면 곱하기 뭐 하라 했어? 아보가드로 수 하라고 했잖아, 맞죠? 어떻게 하면 돼? 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너무 적기 귀찮으니까 그냥 NA개 요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나? 오케이.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자, 그러면 거꾸로 한 개는 몇 몰입니까? 한 개는 몇 몰이야? 그렇지. NA분의 1.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몰 이렇게 적어도 되고, 맞나? 아니면은 NA분의 1몰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맞지?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니까. 맞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잘 들어주세요. 배웠던 건데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다지는 거야. 그렇지? NA로 나눠주면 됩니다. 맞죠? 왜 이렇게 큰 숫자를 곱하고 나눌까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말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은 매우 작기 때문에 매우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종의 어떤 하나의 단위로 퉁치려면은 굉장히 큰 수를 곱하거나 나눠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교실 안에는 예를 들어서 산소 기체가 5몰 개 있다라고 하면 몇 개 있는 거야? 5몰 있다라고 하면 몇 개 있는 거야? 3100개. 그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5NA개 이렇게 있다 말해도 되겠죠. 맞나?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 요거 한번 기억을 해줍시다. 몰과 개수는 다시 말하지만 아보가드로 수는 상수다, 변수다? 상수기 때문에 몰과 개수는 서로 여기와 하나 요건 뭐죠? 비례합니다. 맞죠? 이 무슨 뜻이야? 1몰은 몇 개? NA개. 맞나? 2몰은 몇 개? 2NA개. 맞나? 4몰은 몇 개? 4NA개니까. 그러니까 몰이 3배 늘어나면은 개수도 3배 늘어나는 거야. 맞지? 몰과 개수는 비례한다. 이거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나중에 이제 화학 내신 문제에서 많이 헷갈리거든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 알았지? 몰과 개수는 비례한다. 자, 두 번째. 몰과 질량을 왔다 갔다 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화학식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맞죠? 몰에서 질량을 갈 때 곱하기 화학식량 합니다. 화학식량. 질량에서 몰 올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화학식량이 되겠죠. 맞나? 좀 적어볼까? 두 번째. 몰과 질량 사이의 관계. 자, 몰이 있고 질량이 있다.
얘네 둘을 왔다리 갔다리 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 화학식량이야. 맞지? 곱하기 화학식량. 아니 쌤, 화학식량이 뭡니까? 처음 듣는데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듣죠? 화학식량이 뭐냐? 요거의 정확한 정의를 좀 설명드릴게요. 화학식량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항상 이 기준을 잘 이해를 외워야 돼.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 원소가 등장을 할 건데 이 기준을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얘는 탄소의 상대적 질량을 12라고 할 때 뭐죠? 나머지 원소들의 뭐죠? 상대적 질량이야. 맞나?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말이 좀 어렵죠? 잘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탄소의 상대적 질량을 12라고 한대요. 12.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들의 상대적 질량인데 상대적 질량이란 이 워딩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쌤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몸무게가 지금 100kg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100kg죠. 정확히 100kg입니다. 원래 쌤이 이거는 내 자랑인데 원래 쌤이 123kg 정도 나갔어요. 이 최고 몸무게야. 이 최고 몸무게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올 한 해 동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97kg까지 뺐었어. 몇 킬로 뺐죠? 거의 25kg 정도 뺐어요. 26kg? 뺐죠. 근데 요 근래 이제 쌤 다니던 헬스장이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한 달째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날씨가 춥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 안 나가고 집에서 이제 물리 수업 준비하고 녹화되고 있구나. 편집할 거야 어차피. 하면서 이제 살짝 요요가 와가지고 지금 딱 100kg야. 맞죠? 내가 몸무게를 물어봐도 좀 괜찮을. 명현이 몇 킬로죠? 80? 오. 헌주 몇 킬로예요? 저 40kg요. 40kg. 오케이, 좋습니다. 누가 봐도 구라 같은데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70으로 하시면 돼요. 40으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숫자를 쌤이 이제 100으로 적기 귀찮죠, 맞지? 그래서 앞으로는 내 몸무게를 1로 정의할 거야. 알겠지? 나의 몸무게는 1이야. 그러니까 실제 절대 질량은 100kg인데 나만의 방법으로 상대적 질량을 1로 두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이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쌤을 기준으로 명현이 몸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0.8이 되는 거고 헌주 몸무게는 0.4가 되는 거예요. 맞지? 이게 상대적 질량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탄소의 절대 질량이 12가 아닐 거야. 맞지? 아니 탄소 얼마나 작은데 이게 12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탄소를 그냥 우리만의 약속으로 12라고 그냥 정하는 거예요. 이때 나머지 원소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정해지겠지. 맞나? 자, 그러면 탄소를 왜 12로 정했느냐라고 하면은 요런 게 나와줘야 돼요. 자, 봐봐. 여기 화면에 보일라나? 여러분들 원자 번호 다 외우고 있습니까? 이거 20번까지는 외워야 돼. 고등학생 되면. 요 정도만 적자. 20개 다 적기 힘드니까. 알겠죠? 쌤이 모르는 게 아니야. 설마 저 쌤 모르네 의심한 거 아니죠 지금. 자, 수에립에 붕탄, 질산, 풀내, 나까지 적었어요. 맞나? 이때 탄소 원자 번호 몇 번입니까? 얘 6번이야. 맞지? 자, 원자 번호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랑 똑같아요. 맞지? 양성자 개수. 그래서 탄소는 양성자가 몇 개인 거야? 그렇지. 얘는 양성자가 6개예요. 6개. 맞나? 근데 이 원자 핵에 양성자만 6개 있으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봐. 자석이 같은 극끼리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자석 같은 극끼리 붙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서로 밀어내. 이게 같은 극은 서로 청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양성자 6개를 뭉쳐 놓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양성자가 있으면은 요걸 조금 중재해주는 중성자도 그 개수가 비스무리하게 있어요.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보통은 중성자가 더 많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주위를 전자가 몇 개가 돌죠? 그 주위를 전자가 6개 이렇게 돈단 말이야. 맞지? 이게 탄소 원자예요. 맞나? 이때 전자는 그 질량이 매우 작아요. 얘 무게에 비해서는 얘가 훨씬 가볍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네만 딱 고려했을 때 딱 봐봐. 얘 개수랑 얘 질량이랑 얘 질량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얘가 살짝 더 무겁긴 한데 거의 비슷해. 그러면은 얘 개수가 총 몇 개야? 합쳐서 총 몇 개? 12개. 그래서 탄소를 뭘로 정한다? 12로 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탄소를 12로 정했어. 자, 수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양성자 몇 개? 1개야. 자, 이거는 양성자 1개 있으니까 뭐 청력이 발생할 게 없죠. 보통 얘는 중성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대적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는 상대적 질량이 12, 얘는 상대적 질량이 1. 헬륨부터는 이제 달라져요. 헬륨은 양성자 몇 개? 2개. 얘 2개를 붙여놓으려면 중성자도 몇 개? 2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헬륨의 원자 이 화학식량은 얼마? 4가 돼요. 몇 개 외워두면 좋아. 수소 1, 헬륨 4. 그 다음에 얘네들은 중성자 개수가 조금 더 많긴 하거든요. 외울 필요는 없어. 문제에서 아마 줄 겁니다. 필요하면. 질소는 14, 산소는 16. 요렇게 몇 개 외워주면 좋아. 알았지? 됐나? 얘가 14인 이유는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야. 맞지? 요런 식으로 화학식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한번 적어보면 화학식량을 또 굳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막 원자량, 이게 또 분자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 같은 말이야. 원자량, 분자량을 합쳐서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자량 몇 개 외워보자. 수소 얼마? 1. 맞지? 답해주세요. 헬륨 얼마? 4. 그렇지. 그 다음에 뭐 해볼까? 탄소 얼마? 12. 질소 얼마? 14. 그렇지. 그 다음에 산소 얼마? 16.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외워지시? 요 정도만 외워. 요 정도만. 자, 그 다음 분자량. 뭐 몇 개 유명한 것만 해보자. 물 H2O 얼마겠어? 그렇지. 수소 2개랑 산소 하나 합치는 거 18이죠. 18. 18.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얼마? 오, 잘 외우고 있네. 12랑 32야. 그치? 44. 그 다음에 뭐 해볼까? N2O 일산화 이질소 얼마죠? 그치? 얘 얼마야? 28이죠. 28 맞나? 28에다가 16 더하면 44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화학식량이 44면은 이산화탄소다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맞죠? 이런 식으로. 맞죠? N2O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카트라이더 뭐죠? 부스터야. 쌤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잘 외우고 있네요. 맞죠? 일산화 이질소. 그렇지? 카트라이더 부스터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자량도 이제 조합을 했을 때 이게 외운다기보다는 얘네들을 외우고 있으면 뭘 조합하든 여러분들 분자량이 추측이 가능해진다. 맞죠?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외우면 좋아요. C6H12O6 이게 이제 포도당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밥 먹을 때 항상 이걸로 분해되죠. 얘 얼마일까요? 암산 되시는 분? 암산이 될 리가 없죠. 180. 오, 180이야. 오, 뭐야? 빠른데? 이런 식으로 화학식량이 나옵니다. 괜찮나? 이게 여러분들 이제 화학식량을 이해를 정확히 하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15쪽 위에 봐봐. 15쪽 위에 보면은 몰 질량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맞나? 자, 이게 몰 질량이랑 화학식량을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사실상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은데 얘랑 얘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
이 친구는 단위가 어떻게 돼 있어? 얘는 이 얘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물질의 1몰당 질량이거든요. 이걸 몰 질량이라고 해. 그래서 단위를 어떻게 정리하면 그램 퍼 몰 이렇게 적어요. 그램 퍼 몰. 1몰당 질량 이런 뜻이야. 알았나? 1몰당 질량. 근데 화학식량은 얘는 단위가 없어요. 이 친구는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다. 이게 단위가 없으니까 쌤이 여기 뭐만 적었어? 숫자만 띡 적었잖아. 맞지? 이게 이제 요거는 그램 퍼 몰이란 단위가 있고 얘는 단위가 없다. 이걸 구분해 줘야 되고 사실상 얘네들은요 거의 뉘앙스가 똑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적어볼게요. 아까 몰에서 질량 갈 때 뭘 곱한다 했지? 화학식량 곱하고 질량에서 몰 올 때는 나누기 화학식량이야. 그러면 이렇게 적어봅시다. H2O 물이야. 물 1몰은 몇 g이죠? 물인데요. 18g이지. 왜? 물의 화학식량은 얼마니까? 18이니까. 맞죠? 그러면 물 1몰은 18g이야. 괜찮나요? 맞죠? 왜냐면 물의 화학식량이 18이기 때문이야. 맞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물의 1몰당 질량은 몇 g이죠? 여기 나와 있네. 1몰당 질량 얼마야? 그렇지. 18g 퍼 몰이야. 맞죠? 1몰당 질량 18g 퍼 몰. 괜찮나? 그러니까 사실상 화학식량이랑 몰 질량이랑 숫자가 어때요? 같아요. 맞지? 숫자는 같아. 근데 차이점은 뭐라고? 얘는 단위가 있고 몰 질량은 단위가 있고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다. 구분되겠어? 진짜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지만 단위가 다른 거야. 알았지?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상수였거든요. 자, 화학식량은 상수야, 상수가 아니야? 그렇지. 얘는 상수가 아니에요. 왜? 물질마다 화학식량이 다 어떻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이야. 맞죠? 그러니까 화학식량은 상수가 아니야. 상수가 아닙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없어? 몰과 질량은 서로 비례한다, 비례하지 않는다? 비례하지 않는다. 맞죠? 몰과 질량은 서로 비례 안 해요. 그치? 맞잖아. 물 1몰은 몇 그램? 18g. 이산화탄소 1몰은 몇 그램? 44g. 벌써 1몰인데 질량이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질량을 통할 때는 어떤 비례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지?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알았지? 어찌됐든 몰과 질량을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것은 화학식량이다. 알아들었니? 좋아요. 윤성이 이해되나? 오케이. 윤성이 오케이? 우준이, 우진이, 유준이 맞죠? 이해되나? 좋습니다. 현호 이해되나? 오케이. 기억나죠, 현호야? 오케이, 좋습니다. 언제 졸리니? 안 졸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피 이제 남았어, 맞지? 요게 좀 이제 봅시다. 할 게 좀 많은데, 자, 몰과 부피를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건 뭘까요? 네. 자, 잘 한번 봅시다. 몰과 부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친구는 정해져 있어요. 뭐만 있냐면 only 뭐죠?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몰이랑 부피를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친구는 기체밖에 없어. 고체랑 액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고체랑 액체는 이게 다른 루트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체는 몰과 부피를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몇 개 한번 적어 드릴게. 자, 25도씨 온도가 고정되어 있고 ATM 요게 이제 기압이라는 뜻이거든요. 25도씨 일정한 온도, 일정한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24리터예요. 자, 22.4 책에 22.4로 나와 있는 건 0도씨 1기압이야. 그러니까 이 기체는요. 온도가 낮냐 높냐에 따라서 운동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낮으면 좀 덜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기체의 부피가 22.4리터로 고정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24랑 22.4는 1몰당 부피예요. 1몰당 부피. 1몰당 부피.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요걸로 많이 출제가 돼. 0도씨 1기압 기준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0도씨 1기압에서는 어떻게 된다? 1몰당 기체 부피가 얼마? 22.4리터. 괜찮나? 그러면 부피에서 몰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22.4리터 해주면 된다. 맞죠? 알아들었어? 몰과 부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지금 배우고 있냐면 only 기체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 기체의 경우에는 몰과 부피를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온도랑 뭐를 체크해야 돼? 압력을 체크해 줘야 돼. 맞죠? 다시 0도씨 1기압에서는 기체의 부피가 얼마? 22.4리터야. 맞지? 그러면 몰에서 부피로 갈 때, 부피에서 몰로 올 때 곱하기 얼마씩? 22.4 나누기 22.4 해주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물어볼까? (0도씨) 1기압에서 이산화탄소 기체 2몰은 몇 리터? 44.8리터. 괜찮나? 자, 0도씨 1기압에서 이거 이제 기체죠? 수증기예요. 수증기. 맞죠? 수증기 2몰은 몇 리터? 몇 리터? 그렇지. 44.8리터. 맞지? 맞나? 전부 다 기체의 경우에는 뭐만 곱하면 돼? 0도씨 1기압에서 22.4만 곱하면 돼. 맞죠? 그러면 얘는 상수야, 변수야? 상수지. 고정된 값이잖아. 맞지? 이 친구는 상수입니다. 상수.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적을 수 있겠어? 몰과 부피는 서로 어떤 관계다? 그렇지. 비례 관계다. 단 기체에서만이야. 그쵸? 기체에서만. 요것도 44.8이다. 맞죠? 너무 티났나? 맞죠? 너무 티났지? 그치. 너무 티났다. 그치? 요건 아니야. 그쵸? 왜 아니죠? 그렇지. 이 물질의 상태를 잘 봐줘야 돼요. G는 가스, 기체란 뜻이고 L은 뭐야? 액체란 뜻이고 S가 고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AQ가 물에 녹아있다. 수용액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이 물질의 상태를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헌주 왜? 되겠나?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죠. 쌤, 뭐 기체는 요 루트를 좀 다이렉트로 이용한다라는 걸 잘 알았어요. 그러면 고체랑 액체는 몰에서 부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맞나? 아쉽게도 고체랑 액체는 이 루트를 다이렉트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통해야 되냐면 바로 이 우회 루트를 통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의미야. 고속도로는 기체만 이용할 수 있어요. 고체나 액체는 국도 이용해야 돼. 국도. 맞지? 몰에서 질량 갔다가 질량에서 부피로 와야 돼요. 맞나? 부피에서 일로 올 때도 부피에서 질량 갔다가 질량에서 몰로 와야 되는 거야. 알았나? 자, 그러면 얘네 둘 관계를 다루는 어떤 용어가 있죠. 그렇지. 부피랑 질량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게 뭐냐면 밀도입니다. 밀도. 맞나? 밀도. 여기다 적어볼까? 밀도. 영어로 density라고 부르거든요. 약자로 small d를 씁니다. 맞나? 밀도의 정의 뭐죠? 그렇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부피분의 질량. 이거분의 이거란 뜻이야. 그러면 부피에서 질량으로 가려면 그치. 곱하기 부피분의 질량을 하면은 질량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왜? 이 부피가 약분돼서 질량이 뚝 떨어지니까. 맞나? 이해되겠어? 부피분의 질량. 이거 혹시 헷갈리면 쌤이 좀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 밀도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똑같은 부피에 손뭉치가 있고 철이 있어. 철구슬 알죠? 똑같은 부피에 철구슬이랑 손뭉치가 있어. 부피가 똑같아. 누가 더 무거워요? 철구슬이 더 무겁지. 그 이유는 얘가 밀도가 더 크기 때문이야. 이해되나? 그러니까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더 크면 밀도가 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철이 밀도가 높고 손뭉치가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쵸? 그런 식으로 좀 이미지화 시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어찌됐든 부피에서 질량을 올 때는 뭐를 곱한다? 그렇지. 밀도를 곱합니다. 이해됐어? 질량에서 부피로 갈 때는요. 밀도를 그렇지. 나눈다. 되겠나?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철이랑 손뭉치는 밀도가 서로 어때? 달라요. 그러면 얘는 상수야, 변수야? 변수니까 질량과 부피는 비례하다, 안 비례하다? 안 비례한 거야. 알겠지? 얘는 변수예요. 자, 그러면 이 루트는 누가 이용한다? 액체랑 고체도 이용을 하고 놀랍게도 기체도 이용을 합니다. 요거 잘 알아둬야 돼. 기체도 이용을 해. 이런 경우가 있어. 기체로 문제를 냈는데 온도랑 압력을 안 가르쳐줘. 그러면 얘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이 루트 이용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알아들었나?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 기체는 약간 이제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VIP죠. 고속도로도 이용 가능하고 국도도 지 맘대로 이용이 가능한 거야. 맞죠? 얘네들은 하층민이야. 고속도로 이용돼 안 돼? 안 돼. 이거 국도만 이용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우회 루트로만 이용을 해야 된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좋아요. 적어줄게. 기체, 액체, 고체가 전부 이용할 수 있는 루트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 된다? 밀도, 그치? density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쵸? 정의는 부피분의 뭐? 질량이 된다. 알아들었나? 자, 그러면 지금 쌤이 사실 좀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지금 조금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하나 예시 문제를 가볍게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봐봐. (0도씨) 말고 25도씨로 해보자. 25도씨 1기압에서 CO2 기체야. 맞죠? CO2 기체 48리터는 몇 g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맞나? 풀어볼 수 있겠어?
어떻게 되죠? 계산이 많이 더러울 것 같아? 48g이요? 88g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익숙할 수도 있어. 근데 한번 설명을 들어봐. CO2 기체 48리터 뭐를 알려줬지 문제에서? 부피를 알려줬죠. 그럼 이걸 딱 봐. 여기서 목적지가 어디야? 몰 아니지. 그램이야. 여기로 가야 돼요. 맞나?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이렇게 가던가. 맞지?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 맞나? 근데 문제에서 밀도를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이거 못 이용해요. 맞죠? 그럼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부피에서 먼저 몰을 가야 돼. 자, 부피에서 몰 가는 방법 어떻게 돼? 나누기 22.4야? 그치. 왜냐면 25도씨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1몰당 부피는 24야. 그러면은 나누기 24 하면은 몇 몰 돼요? 그치. 나누기 24 하면 2몰 되는 거야. 맞나? 자, 그러면 몰 왔어. 몰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질량으로 가야 돼. 뭐 곱해야 돼? 얼마야? 44지.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화학식량 44 하면은 몇 그램? 88g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몰이라는 친구는 약간 교통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물리량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개수, 질량, 부피를 왔다 갔다 질문을 많이 던질 거예요. 이 친구 개수를 알려주고 부피를 묻고 질량을 알려주고 개수를 물을 수도 있어. 맞지? 아니면 뭐 단순하게 질량 줘놓고 뭐를 물을 수도 있는 거야. 맞죠? 이런 거를 전부 이 통하는 루트에서 쓰이는 이 여러 가지 이 수들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맞나? 자, 한번 해볼까? 뭐죠 이거? 얼음입니다. 맞죠? 물 솔리드 고체니까. 자, 얼음은 밀도가 0.9g per 밀리리터라고 해봅시다. 괜찮나? 그럼 내 마음대로 정한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물 4리터는 맞죠? 물 4리터는 몇 개죠? 한번 계산해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봐야지. 맞죠? 부피를 던져놓고 뭘 물었어? 물 분자의 개수를 물었어. 맞나? 한번 구해봐요. 아씨, 갑자기 숫자가 복잡할 것 같은데 내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지금 많이 크니 당황하지 않고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지금 녹화되고 있죠? 저희 끝쪽을 잘 안 보여요. 아, 그래? 괜찮아요. 안 봐도 돼요. 구했나? 이거 암산하려고 하면 안 되고 펜을 연필을 들어야 돼요. 이거 암산하려고 하면 안 되지. 같이 해볼까? 시간 좀 더 줘. 이 분필 한 통에 4만 원이 넘거든요. 네. 다녀오십시오. 갑자기 가격 듣고 이거 훔쳐가면 안 된다. 원수는 훔쳐갈 것 같아. 깔끔하게 나온다. 같이 해볼까? 자,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부피를 줘놓고 개수를 물었어. 맞지? 자, 여기 봐봐. 얘를 줘놓고 얘를 물었어요. 맞나? 그럼 이제 루트를 이제 딱 봐야 돼요. 여기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왜 못 이용해? 그렇지. 하층민이라서? 좋습니다. 여기 기체만 이용할 수 있는 루트인데 저 친구는 어디 좀 천안 얼음이잖아요. 맞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요. 맞나? 그러면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부피에서 질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도를 곱해야 돼. 그러면 지금 봐봐. 밀도가 얼마냐면 0.9g/ml죠. 이 단위도 잘 신경을 써야지요. 물 4리터는 몇 ml야? 4000ml예요. 맞나? 여기다가 그러면은 0.9g/ml를 곱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물리학에서는 단위 약분이라고 하거든요. 밀리리터가 어떻게 돼? 그렇지. 밀리리터가 약분이 돼서 g만 남죠. 맞나? 얼마야? 3600g 되는 거 맞나요? 오케이. 숫자 딱 떨어질 것 같지 않니? 자, 질량에서 몰 올 땐 이제 어떻게 해? 그렇지. 물 화학식량 얼만데? 18이잖아. 18.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8로 나누면 얼마야? 200? 아니지. 몰이 돼야 되죠. 맞나? 질량에서 화학식량을 나누면 몰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몰에서 이제 개수 갈 때 어떻게 하면 돼?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되죠. 맞나? 그러면 이거 굳이 막 6.0 이거 안 해도 돼요. 약자로 어떻게 적으면 돼? Na. 그러니까 200 Na 개 요렇게 적으시면 돼요. 맞아? 200 Na 개. 잠깐만, 이거 이해됐다 안 됐다? 되겠어? 이해되나? 준서야? 이해되겠어요? 하율이 이해됐어? 오케이. 괜찮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기초 문제, 기본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물리량들을 줘놓고 서로의 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때 전부 다 뭐를 통한다 생각하시면 돼? 뭐를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아들었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책상으로는 어디까지 진도로 나갔냐면 16까지 다 한 거예요. 이게 16까지 진도로 다 나갔고 이제 방학 동안은 이제 고2 올라가는 친구들 있죠.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은 24페이지까지 한번 풀어와 봅시다. 알았죠? 이 내신으로 바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풀어와 보시고요. 이제 좀 선행으로 하시는 친구들은 방학 동안만 선행으로 하시는 친구들은 이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암기만 좀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나? 그렇게 하고 우리 좀만 쉬었다가 생명 들으시는 분들은 생명 수업을 좀 합시다.